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있고요. 당 안팎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되자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선 가도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등지급과 관련돼서는 다른 신문 보도까지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표 논리가 뭐냐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동일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굳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내수 상황이 심각하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등 지원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전부터 민주당에서 선별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 등등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아니, 영수회담 때 그 카드를 그렇죠. 들고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거 보편 지역은 좀 박자 못 받겠고 좀 다른 방식으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선별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합의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그 카드도. 그렇죠. 근데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부의 스탠스는 우리 민간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도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새로운 아주 모범적인 민간 중심의 성장 경로가 지금 그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거여가지고 아예 안 받아요, 이 얘기를. 내가 연금개혁 때도 느꼈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을 증오해. 싫어해. 이재명이 뭘 하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 아니야. 뭘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국정 1순위의 목표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를 자부담하고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차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더불어서 동아일보는 지금 종부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 안팎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부에서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맞아요. 완화 주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의원은 이번 총선만 봐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서 선거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은 아니어도 종부세 개편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경기 성남 분당을 해서 낙선한 김병욱 의원의 경우에도 네.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 등으로 당이 중산층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중정당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저는 뭐 개인의 의견은 종부세를 함부로 뭐 이렇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맥락과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와 지지층의 입장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시 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주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의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더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흔히 게임 얘기로 얘기하면 본진에 머물지 않고 멀티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여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멸렬할 때는 네. 야당이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여당이 긴장도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카드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저렇게 한탄도 나오고 연금 개혁도 그렇고 지금 세금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야당한테 다 뺏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아까도 신문이 분석하고 있다는 대권 가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발언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포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이 의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무게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금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일보 일면이 요즘 조선일보가 살짝 전국을 비틀어가거나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서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면 보여주십시오. 종부세 상속세 불붙은 세제 개편론 이렇게 했는데 뭐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선일보가 붙이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불을 붙이고 싶은 거죠. 막 불쏘시개 불 붙이면서 막 붙어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왕 세금 얘기 나왔으면 그러면 종부세로 끝내지 말고 상속세까지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로 얘기가 가면 그럼 이제 정부 여당 카드니까 요거는. 그렇죠. 지금 맞대응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론이 적극 환영한다. 상속세 완화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에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세법 개정안을 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얘기도 있거든요. 이복경 금융감독위원장이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 넘을 경우에 금투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표시한 게 있는데 그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세금 완화를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엄청 신경 쓰이는 거야. 종부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정부 여당이 여기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카드를 마련을 막 해주는 거죠. 지금. 너네 이거 빨리 해야 돼. 지금 맞대응 카드도 들고 나오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세제 개편 쪽으로 뭔가 바람 잡으러 분위기를 잡아가면 야당한테 뺏긴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코치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 보시면은 조선일보의 고민과 속내가 싹 드러나요. 조선일보 사설 보시면요.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민주당 우리가 좀 싫어하거든. 민주당이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은 우리가 민주당도 좀 밀어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사설을 써놨어 지금. 요즘에 조선일보가 약간 지난주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약간 계속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태도를 이렇게 오묘하게 자꾸 가져갑니다. 그동안 이재명 너무 싫어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재명 너무 묘하다가 나중에 가도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뭔가 어제도 이제 그 어떤 다른 한겨레 칼럼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 정권의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2년 차 좀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좀 기대해서 정권을 도와주는 걸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윤석열 한 마음은 지웠어. 그쵸. 이미 지웠어. 기대는 없어. 그쵸.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렇다고 정부 여당에 좀 그러니까 이 여당 사이드에서 떠오르는 어떤 차기 대권 주자가 벌써부터 조기에 좀 형성돼 있으면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막 밀어주면서 역시 뭐 이재명은 안 돼 이러면서 막 이 각을 세우고 갈 텐데. 우리 애를 하나 키울 텐데. 그렇죠. 그런 국면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 여권이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지금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창출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앞서 일면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은 또. 그 사설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